자, 오늘 6월 9일 화요일 시장 마감했습니다. 오늘은 평소와 달리 시간의 거래에서 하락세가 뚜렷했습니다. 해외 증시가 하락하면서 시간의 거래에서도 종목들의 영향이 있었는데 시간의 거래에서 삼성전자만 1%가 빠졌습니다. 적은 수치가 아닌데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대형주들이 시간의 거래에서 무너졌으며 반면에 치료제 관련주, 바이오 종목은 여전히 시간의 거래에서도 거래대금이 몰리면서 상승으로 마감한 종목들이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정말 좋은 종목들이 몇 개 나와 주었는데 그전에도 시장에서 강했던 종목들이라서 VI 화면만 꾸준히 체크를 해주셨다면 충분히 종목 선정이 가능한 시장이었습니다. 특히 치료제 관련주들이 시세가 크게 나왔으며 그 중에는 역사적 신고가를 돌파하는 종목들도 많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한번 시세가 나올 때 정말 강력하게 시세가 나왔습니다. 그럼 종목들을 살펴보기 전에 간단하게 시장 체크만 하고서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미국 증시가 끝없이 상승함에도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가 이틀째 약세를 보였습니다. 코스닥도 장중에 마이너스 1% 부근까지 갔다가 아래 꼬리를 달면서 반등을 좀 강하게 해주었습니다. 아직 캔들 자체에 하락에 대한 징조가 없기 때문에 지수에 대한 걱정은 크게 할 필요가 없다 생각했지만 현재 시간의 거래 가격을 보시면은 시간의 거래에서 레버리지가 좀 크게 빠졌습니다. 레버리지가 마이너스 1.1%, 코스닥 레버리지도 마이너스 0.7%, 그리고 인버스가 0.6%, 곧버스가 1.1% 상승했습니다. 그동안 미국 증시도 그렇고 지수가 좀 가파르게 올랐는지 시간의 거래에서 최근 들어서 가장 큰 변동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시간의 거래에서 인버스나 레버리지나 1%를 넘어간 적이 최근의 기억으로 잘 없는데 미국 증시가 보시면은 미국 증시가 3거래일째 크게 올랐습니다. 크게 오르는 동안 코스피는 이틀째 눌렸으며 만약에 눌리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나라 증시도 최근 3거래일 동안 강했다면 그래도 납득이 가능하겠지만 이 눌린 상태에서 시간의 거래까지 약세를 보였습니다. 이거는 평소와 다르다는 뜻이며 당연히 평소와 다르다면 긴장을 해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전히 하락장이 아니라 상승 추세를 강하게 지켜주고 있지만 평소와 다른 움직임이 있거나 저항이 강하다 싶으면은 어쩔 수 없이 경계를 해줘야 됩니다. 경계는 나왔던 음봉을 회복했을 때 풀어주는 게 맞으며 지금은 시간의 거래에서 하락했기 때문에 잠깐 쉬어가 준다는 생각으로 추세가 유지되는 것을 확인해 줘야 됩니다. 바이오가 여전히 강한 시장인데 치료제 관련주 다음에 어떤 업종 위주로 돈이 몰릴지 오늘 관련주들이 정말 강했습니다. 놓친 것도 있지만 잡은 것도 있는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오늘 시장에서 가장 눈에 띄던 게 일양약품이란 종목인데 이렇게 단일가가 걸린 상태에서 마이너스에서 15%까지 제가 이 구간을 보고 있었으며 이 두 번째 체결까지도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좀 호가창이 강해지는 걸 보고도 구경만 했습니다. 우연히 종목을 둘러보다가 이 구간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이게 수직으로 상승이 나오는 것을 보고서 많이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일양약품은 이제 제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움직이더라도 매매할 생각이 없습니다. 최근 들어서 알테오젠도 그렇고 일양약품도 그렇고 이렇게 수직으로 상승이 나오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여기서 10만원을 가든 15만원을 가든 밑에서 보유한 사람이 아니라면 신규 진입자 입장에서 이 종목에 목을 매달 필요가 없습니다. 일양약품이 가장 눈에 띄었으며 그리고 부강약품, 오늘 많이 아쉬웠던 게 부강약품이랑 동아약품입니다. 제가 이 두 개의 종목을 한 하루 이틀 정도 쉬다가 중요한 자리를 지켜줄 때 재진입을 하려 했는데 곧바로 시세가 나와버렸습니다. 오늘 부강약품이 저번 동아약품처럼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는데 아무래도 역사적 신고가의 영향이 가장 컸습니다. 상장 이후에 신고가가 나왔는데 이 역사적 신고가에서 당연히 거래량만 붙는다면
어디까지 올라갈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강했지만 저는 이 종목보다는 대웅이란 종목에서 매매를 진행했습니다. 어제도 대웅을 보기 위해서 분류를 했었고 이 부강약품이란 종목은 하루 이틀 정도 쉬어갔으면은 그래도 그 뒤에 적극적으로 매매했을 텐데 오늘 반응을 주었기 때문에 당장 매매 계획은 없습니다. 매매 계획을 만들려면 일단 주가가 쉬어가는 타이밍이 나와야 되며 그 쉬어가는 타이밍을 통해서 중요한 자리를 지켜주던지 올랐던 자리가 빠지지 않는지 쉽게 빠지지 않는지 확인한 다음에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부강약품이랑 동아약품도 눈에 띄었으며 그리고 대웅이란 종목이 가장 눈에 띄었습니다. 이 종목은 내일도 공략할 예정인데 오늘 정말 강했습니다. 이것도 부강약품과 마찬가지로 역사적 신고가가 나왔습니다. 평소 같으면은 시장에서 완전히 소외된 종목인데 이번에 거래량이 작정하고 붙으면서 정말 활발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코스피 대형주를 하더라도 거래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웅이라고 하면은 제가 주식을 7년 넘게 하면서 이 종목을 매매해 본 적이 기억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거래량이 붙고서 역사적 신고가를 돌파하니까 이게 무엇을 하는 종목이든 간에 매매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제 제가 대웅이랑 한신칼 정도를 보려 했는데 오늘 운 좋게 대웅 쪽에서 반응이 주어서 이것 때문에 수익을 좀 챙겼습니다. 한신칼은 좀 아쉽게 이것도 계속해서 집중해서 보고 있었지만 오늘도 좀 지독한 패턴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계속 줄 듯 말 듯 좋은 자리 근처에서 움직이는데 좋은 자리를 좀 계속 지켜줄 때만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 심리적인 가격을 이용해서 잠깐 올렸다가 빼고 어차피 거래량이 이때처럼 유지가 되지 않는다면 윗꼬리를 달거나 음봉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태입니다. 여기서 자칫하다가 가야 될 자리에서 못 가서 그게 악재로 변한 다음에 음봉이 나오면서 추세가 완전히 뒤바뀔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쉽게 대응하는 방법은 꼭 빨리 안 잡아도 되니까 이 중요한 자리들을 제대로 확보한 다음에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눈에 띄던 게 신풍제약입니다. 신풍제약이란 종목이 한번 반응만 주었다 하면은 기본 20%, 기본 상한가 그전 패턴을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종목이 얼마나 강했던 종목인지 그 전의 패턴을 보면은 답이 나옵니다. 그 전의 패턴이 얼마나 쉬웠냐, 어려웠냐 이거에 따라서 거래량이 몰렸을 때 상승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변동성 완화 장치만 보고 있었다면 이 종목을 쉽게 잡으셨을 텐데 이거는 원래 관심 종목에 없었기 때문에 저도 이 변동성 완화 장치를 보고서 확인을 했습니다. 신풍제약이 발동 시간이 12시 51분인데 여기서 바로 확인을 하게 되었으며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두 번째 VI까지 걸렸습니다. 제가 변동성 완화 장치 화면을 보는 이유가 이 종목들을 전부 다 매매하는 게 아니지만 가끔씩 그 전에 정말 강했던 종목들이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그 전에 강했던 종목이 충분히 쉬어준 다음에 거래량을 실으면서 올라오는 경우가 많아서 실시간으로 종목을 잡으려면 작정하고서 조건 검색을 활용하면 되겠지만 조건 검색 실시간은 하루 종일 눈 빠지게 보고 있어야 되며 체력이 부족한 바람에 이 변동성 완화 장치로만 급등주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신풍제약이 역사적 신고가를 또 돌파해서 마감했는데 당연히 역사적 신고가를 돌파했기 때문에 그냥 전 고점을 기준으로 본다면은 대응이 쉬울 수가 있습니다. 이런 종목은 일단은 첫 번째로 전 고점을 기준으로 잡아야 되며 시초가가 너무 높게 뜨면 안 됩니다. 혹시나 시초가가 10% 이상 이렇게 떠버려서 처음부터 VI가 걸리고 시작한다면 그만큼 신규 진입자들에게는 먹을 자리가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상한가 종목이든 다른 종목이든 역사적 신고가가 나왔을 때 그 다음날의 갭상승이 좀 적당히 나와줘야 됩니다. 너무 약해서도 안 되며 적당히 나와줘야지 수월하게 공략이 가능합니다. 신풍제약도 작정하고 단타로 들어간다면 내일 시장에서도 충분히 먹을 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것도 분류를 했습니다. 장 초반에 눌림목을 이용해서 활용할 것이며 눌림목이 안 나오고 그냥 급등해 버린다면 그냥 매매를 포기하겠습니다.
그리고 한진칼도 아직 추세가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에 중요한 자리를 확보해 줄 때만 매매를 할 것이며, 그리고 내일 시장에서 대응까지도 살펴볼 예정입니다. 현재 이 종목의 중요한 자리는 6월 8일 고점인 27,700원이라 생각합니다. 27,700원. 그전 고점까지 이 거리가 그렇게 많이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많이 벌어지지 않았다는 뜻은 그만큼 대응하기가 수월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대웅이라는 종목을 분류해 놓았으며, 내일 잡히는 시초가와 8일 고점을 기준으로 두고서 대응을 한다면 수월할 것 같습니다. 역사적 신고가이긴 하지만 최근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단타로만 대응을 할 것입니다. 보고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지만 어떤 종목을 매매하던 간에 원하는 반응이 나올 때만 매매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LB 세미콘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오늘 LB 세미콘이 3% 갭상승이 떠서 장중에 10%까지 상승이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어떤 종목이든 간에 이 만원 구간이 최대 심리 가격인데, 이 구간을 돌파한다면 호가 단위가 변하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단타 치는 물량이 많이 들어와서 잠깐 1,500원까지 올라갔던 것 같습니다. 올라갔지만 보통 만원을 뛰어넘는 종목은 이 1,500원까지, 그리고 그 이상까지 빠르게 넘어가야 되는데, 여기서 주춤거리면서 다시 만원 근처에서 거래가 되면서 결국에 만원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만원을 돌파하는 종목은 나중에 12,000원, 13,000원, 그리고 15,000원 이렇게 쉽게 가기 위해서는 만원에서 최대한 빠르게 멀어져야 됩니다. 만원에서 멀어지다가 다시 끌려오고, 멀어지다가 끌려오고, 이러면은 하락할 가능성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만원에서 최대한 벗어나서 다시 내려오면 안 되는데, 여기서 한 방에 무너진 바람에 결국에 만원 밑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원래 오늘 시장에서 LB 세미콘을 공략하려 했지만 어제 시간에 거래해서 험매수가 나왔습니다. 시간에 거래해서 험매수가 나오는 종목은 끝이 안 좋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하루 이틀 정도는 안 좋아도 이게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하루 이틀 정도는 험매수로 무너질 수 있다 하더라도 이게 다시 추세를 회복해서 가격이 안정화되거나 만원 위에서 놀아준다면은 또 이야기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험매수가 나온 그 다음 날은 결과가 안 좋은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오늘 매매를 하고 싶어도 참았습니다. 장 초반에 만원 넘어서 1,500원까지 이렇게 올라갈 때도 호가창이 꽤나 단단했는데 이 구간을 보면서도 억지로 참았습니다. 험매수가 나왔으니까 아무리 좋아도 원칙을 지켜야 된다 생각합니다. 고점을 찍고 나서 단주 매매까지 나오면서 최악의 호가창을 보여주었습니다. 어제 시간의 거래 험매수만 아니었다면 저도 이 종목을 집중적으로 공략했을 겁니다. 시간의 거래, 정규시장보다 적은 매물대를 이용해서 지독한 움직임이 나오는 곳이기 때문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관심 있게 보는 종목이 시간의 거래에서 험매수가 나오는지, 이런 것들은 장 끝나고서 시간이 남으신다면 꼭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